김민석 후보자는요, 지난 200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1차 정치자금법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장문의 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논란에 불을 붙이는 또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2002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자는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이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2억 원의 원심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른바 김 후보자의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이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어제 해명글에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이 표적 사정 사건이다라면서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을 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4개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미안해했던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됐던 자신의 저서에 담긴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올린 해명글에서도요, 재차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인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 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면서 갚았다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을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사건 판결문에는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 거짓 주장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또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번에 내놓은 해명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건넨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한 것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줄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 이 변호인이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은 범죄 주체를 회계 책임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당시 판결문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재판 당시 판결문에는 영수증 처리 물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야당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 두고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총리가 되겠다는 자가 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레 사정기관을 탓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도 부정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권동욱 대변인은 이런 인식을 김 후보자가 줄곧 유지해왔다면 사건 이후의 금전거래도 역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침했습니다. 주진 의원은 김 후보자 1차 정치자금법 사건을 두고 영수증 실수 아닌 추악한 금품비리라고 비판했는데요. 5만 원권이 없었던 2002년 당시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무게만 23kg이라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왜 쇼핑백으로 건넸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했다면 거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요청을 했어도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네. 2억 원이면 쇼핑백 6개를 낑낑대고 들어야 되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됩니다. 진짜 투명한 돈이 있고 문제 없는 돈이라면 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부정한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절을 했어야 맞는 거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예고한 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해명하는 글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또 의혹들, 특히 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과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던 강모 씨와의 어떤 관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명쾌하게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명을 통해서 좀 시간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해명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김민석 후보자가 SNS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명해 가는 과정은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통상 과거 이제 주요 이 인사 대상이 된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런 인사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세히 밝혔다 이렇게 하고 그냥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 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법 정치 자금으로 단정하고 이 정치적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것도 지금 그 2002년과 2008년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지금 1억 4천이 관여된 이 강모 씨가 같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번 이 1억 4천과 관련된 문제가 사적인 채무이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전체적 맥락이나 논리적 전개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소명이 돼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모 씨와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긴밀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2010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자금을 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해놓았던 적도 있고, 앞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자가 대표를 지냈던 사단법인이 역시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나중에 주소를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2014년에 이른바 마포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원외민주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선점할 때 그 원외정당의 초대 당대표가 강모 씨였고, 김민석 후보자는 그 뒤를 이어서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단순히 빌려서 7년 동안 갚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핵심을 피해 나가고 있는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